개념 유형 미적분 개념편에서 그 연습 문제, 실력 문제들 풀어볼게요. 일단 수열의 극한 문제고요. 13번부터 볼게요. 그 수열 AN이 있는데 그때 첫 항과 둘째 항을 주어져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밑에 있는 그 귀납적 정의로 주어진 그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AN을 구한 다음에 그 급수를 구할 때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A3K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이죠, 이거는. 일단 그래서 뭐 이걸 대입하면서 규칙을 알 수도 있는데 이거는 로그의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식정리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주어진 그 관계식에서 왼쪽에는 로그 3개를 묶을 수 있죠. 묶어주면은 로그 3에 an 곱하기 an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2가 1인 건데 1로 다시 로그로 묶어주면은 로그 3에 3인 거죠. 그럼 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진수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an 플러스 2를 남기고 나머지 두 개를 이항해 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2는 an 곱하기 an 더하기 1 분의 3이라고 넘겨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고 분자에 3을 써주면은 걔가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식 얻었고 이거는 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대입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첫 항 두 장이 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서 그 뒤 항들을 추론해 볼게요. 그럼 A1은 일단 3이 나왔는데 A2는 이제 4가 나왔고 A3이라는 거는 둘 곱하고 역수 취한 다음에 분자에 3을 써줘요. 3 곱하기 4분의 3이라서 4분의 1 나오는 거예요. 그죠? A4는 다시 앞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역수 취하고 3을 써줘요, 분자에. 그럼 4 곱하기 4분의 1은 곱하면 1 나오는데 1이 분모에 있고요. 그래서 분자에 3 쓰니까 3이죠, 그냥. 다음 A5는 또 앞에 두 개 항 곱한 다음에 분모로 보내요. 그럼 4분의 3이 분모로 가는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3분의 4예요. 계산하면 4죠. 그리고 A6은 다시 또 쓰니까 그럼 앞에 두 개 곱한 다음에 분모로 보낼 건데 익숙하죠 좀. 왜냐면은 3이랑 4가 아까 나왔었으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그 뒤에 거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약분돼서 4분의 1 나오고 그럼 이거는 패턴을 보니까 앞에 세 개가 반복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3, 4, 4분의 1이.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3K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A3K라는 거는 그 K에다가 정수를 대입할 거니까 어차피 자연수를 대입할 거니까 A3, A6, A9 이런 걸 더하라는 거거든요. A3 더하기 A6 더하기 A9 더하기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항 번호가 3 배수일 때는 항상 그 항의 값이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얘는 그냥 4분의 1을 n제곱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시그마 부분이 4분의 n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걸 다시 극한에 대입해서 계산할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더하기 3분의 분자가 4분의 1 n이었던 거죠. 그럼 답은 이제 4분의 1 하고 나오죠. 왜냐면은 그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니까. 네. 이런 문제였고 규칙을 찾는 거니까 이 문제는 뭐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식정리를 할 때까지 해보고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식을 보자마자 반복이 되겠구나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넘어갑시다.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접근하면 되거든요. 봅시다. 이제 뭐 자연수 n이 있고요. 근데 n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곡선이 있어요. 2차 함수. 그 위에 점 pn이 있고 여기서 n 나온 거죠. 그럼 pn 좌표가 이제 n, n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n 자연수고요. 그리고 여기 p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걔가 접선이 ln이래요. 그럼 그림과 연관을 지으면서 보면 되니까 pn은 여기 지금 여기 원과 원 사이에 껴있는 점인데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게 ln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ln 지선이 있을 때 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yn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yn 여기에 나와 있고 일단 여기까지 읽고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있죠. 뭐냐면은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접점도 나와 있고 식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y절편을 찾은 게 yn이다 라고 한 거니까 y의 좌표까지 구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yn을 구하려고 접선을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원래 있던 식 2차 함수가 있었는데 2차 함수 미분하니까 그럼 y'은 2x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접점 좌표 n을 대입해서 접선을 세우면은 접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ln이라고 해주고 ln에서 그 식은 y는 그 일단 접점 좌표를 대입하니까 2n 나오죠 기울기가. 그리고 x 빼기 n 하고 더하기 n 제곱하면 접선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해서 이건 2nx 빼기 2n 제곱 더하기 n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n 제곱만 쓸게요. 접선을 구했어 이렇게. 접선을 구했고 그때 y 절편이 yn이 되는 거니까 그럼 y의 좌표가 나온 거죠. 왜냐면 0,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나온 거죠.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 y 절편이니까. 이걸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x축에 접하면서 점 P에서 ln과 접한대요. 그럼 원이 있어요. 그 원이 cn이고
뭐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CN이라는 원은 그래서 x축이랑 이 직선 LN에 둘 다 접하는 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CN'이라는 원도 있는데 걔는 이제 y축이랑 LN에 접하는 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있는데 그때 CN이 그 x축과 접하는 점이 QN이고요. 그리고 CN'이 y축과 접하는 점이 RN이래요. 그럼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YNRN이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로 방향의 길이에요. 그거를 분모에다가 쓰고 OQN 선분의 길이가 또 나와 있으니까 걔는 또 이렇게 가로 성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길이를 그 n을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네. 그럼 문제니까 이제 그림을 보고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의 전략은 문제에 나와 있는 점 중에서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는 거는 PN인데 얘는 n, n제곱이었고 그리고 YN 이미 구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RN과 QN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원방은 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거를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어떤 두 직선에 접하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배웠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까먹었을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은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접선의 성질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접선 성질 뭐냐면은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접선을 이제 외부 한 점에서 그으면 두 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항상. 그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 두 개가 있는데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그 선분은 그 접선과 수직이에요, 서로. 이게 하나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접점과 그 외부의 한 점 접선을 긋기 시작했던 그 외부의 한 점이 있는데 그 접점과 외부의 한 점까지의 길이를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접선의 길이. 근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접선의 길이가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가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접선 두 개가. 네. 이 성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거하고 여기 접선 길이가 똑같다는 거 두 개. 기억하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림 보니까 일단 우리가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게 YN부터 RN까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YN이라는 외부의 한 점에서부터 그 CN'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게 두 개 나오고 그 둘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YNRN의 길이하고 그리고 다른 점 PN이 있었는데 YN, PN의 길이가 그럼 같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YN, PN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PN 좌표랑 YN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써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RN 좌표를 굳이 모르더라도 우리가 YN, PN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루트 씌워주고 X좌표인 게 N이니까 제곱해서 N제곱 됐고요. Y좌표의 차이는 2N제곱인데 그거 제곱하니까 이제 2N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이제 얘는 4N의 4제곱 더하기 N제곱이에요. 그럼 일단 부하라는 거에서 분모로 구했으니까 하나 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거 이제 5QN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도 이제 접선의 성질을 잘 써야 돼요. 뭐냐면은 그 5QN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QN 좌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 집중해야겠죠. 그럼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LN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식을 알고 있어요. 이미 세웠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LN이라는 직선식을 알고 있는데 걔가 OQN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OQN과 LN이 둘 다 원 CN의 접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접선의 길이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OQN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 중간에 얘가 LN과 만나는 곳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거길 잘라요, 일단 여기 이 점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중간점을 뭐랄까 뭐 A라고 할까요? A라고 했을 때 그럼 AQN의 길이하고 APN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접선이니까. A에서 CN의 그 접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구해야 했던 길이는 그 AQN과 OA의 길이를 더한 건데 사실 그렇게 두 개를 안 더하고 OA하고 APN의 길이를 더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LN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그 LN의 X절편이거든요. 그럼 A의 좌표는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해놓은 접선식에다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식으로. 그럼 Y에 0을 대입해서 2nx 빼기 n제곱 나오니까 그럼 이제 n 이항해 주니까 n제곱 됐고 그래서 x를 구하면 걔가 2분의 n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중간에 적어놓은 a의 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a가 2분의 n, 0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OQN의 길이는 그 OA의 길이는 그냥 2분의 n 나오고요. 거기다가 APN의 길이만 구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OQN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 2분의 n에다가 더하기 루트 해주고서 다시 또 A부터 PN까지의 거리니까 X좌표를 빼주면은 2분의 n 나오고 제곱해서 그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는 n제곱이니까 그거 제곱하니까 n 4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를. 그럼 다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극한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건 여기 아까 위에 구해놓은 길이니까 루트 해주고서 4n 4제곱 더하기 n제곱이고,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거는 2분의 1n 더하기 루트 해주고서 이제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옥규행 길이.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게 일단 n 4제곱 있고요. 더하기 4분의 n제곱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최고차 항이 뭔지 보는 거예요. 최고차. 그럼 일단 분모를 보니까 분모에 루트 있고 4제곱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4의 4제곱이 최고차항일 텐데 이거의 실제 차수는 2차가 되고, 그럼 얘가 2n제곱 역할을 해주는 거죠. 루트 밖으로 벗어난다면은. 그리고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n제곱 차수 역할을 하는 항이 뭐가 있나 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앞에 있는 거 1차식이고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루트 n 4제곱이 2차가 되겠죠. 루트 밖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얘가 n제곱 나올 테니까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최고차항. 그래서 답을 구하면 그냥 2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 하고 나오고, 그래서 거기다가 100 곱하래요. 답은 50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아니면은 수렴하는 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고차항 안 보고 수렴하는 수를 만들겠다 하면은 분모랑 분자에다가 전부 다 곱하기 n제곱분의 1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남는 게 일단 여기 분모에서는 루트 안에다가 n제곱 집어넣을 때 n 4제곱분의 1로 들어가니까 4 더하기 n제곱분의 1로 바뀌고요. 그리고 분자는 일단 앞에 있는 2분의 1 n에다가 n제곱분의 1 곱할 거니까 그러면은 2n분의 1 되고, 더하기 해주고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n 4제곱분의 1로 들어가니까 1 더하기 4n제곱분의 1이에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할 거는 뭐냐면은 n분의 1 같은 것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지워주고 남는 게 루트 4분의 루트 1만 남았다. 따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이제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인 ln의 좌표들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구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였어요. 핵심은. 그런 문제였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등비급수의 극한에 등비급수에서 나오는 그 실력 문제 볼게요. 일단 12번 문제는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10의 n제곱이라는 그 자연수가 있는데 그 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죠? 이것도 그러면 옛날에 그 1학년 수학 때 썼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까먹었을 테니까 혹시 알고 있으면 뭐 쓰면 되는데, 일단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보고 있겠죠, 이걸. 그래서 봅시다. 그럼 양의 약수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짜잘한 공식이잖아요, 되게. 약수의 총합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외워봤자 어차피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쓰면 까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하는지 방식을 기억해야 돼요. 봅시다. 그럼 10의 n제곱의 약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 10은 2 곱하기 5인데 그걸 n제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주면은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약수라는 건 그러면 이제 10의 n제곱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수가 있을 때 약수에 만약에 3이 포함될 수 있을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3이 있으면은 앞에 있던 2의 n제곱 5의 n제곱 곱한 거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수의 소인수로 포함되어 있는 2랑 5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도 기본적으로 2의 네모제곱 곱하기 5의 세모제곱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때 네모랑 세모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그럼 2의 네모제곱 곱하기 5의 세모제곱이 약수예요. 근데 얘가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나눌 수 있으려면은 네모가 일단 0과 n 사이여야 하고요. 세모도 마찬가지로 0과 n 사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쉽게 보려고 숫자가 좀 작은 숫자라면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 원래 어떤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있었는데 이거의 모든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이 수의 약수라는 것은 2의 네모제곱 곱하기 5의 세모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네모랑 세모는 전부 다 0부터 2까지 수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2의 0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은 그냥 1이니까 약수가 되거든요. 거기부터 출발해서 이제 2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그리고 2의 2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5가 지수가 0인 것들은 다 센 거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2의 0제곱에다가 5의 1제곱, 그리고 2의 1제곱에 5의 1제곱, 2의 2제곱에 5의 2제곱, 2제곱 그렇게 있을 테고, 다시 또 2의 0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2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면 이게 모든 약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가지고서 2랑 5의 지수를 바꿔가면서 전부 나열한 거예요. 그럼 얘를 다 더한다고 쳐봐요. 다 더할 건데 당연히 이걸 그냥 다 더할 건 아니고 규칙을 찾아야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3개를 더한다고 치면 얘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을 전부 다 5의 0제곱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 다음 것도 3개를 더하면은 이제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을 다시 또 5의 1제곱으로 묶어준 거죠. 마지막 거는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을 다시 또 5의 2제곱으로 묶은 거니까 공통인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앞에 이렇게 3개. 그럼 묶어주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라서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잘못했네. 5의 0제곱 더하기 5의 1제곱 더하기 5의 2제곱이고 이렇게 그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 5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럼 2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그 약수들이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있고 5도 마찬가지로 나열했을 때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이 있고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해준 게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인수분 해준 다음에 그 소인수들을 각각 이제 괄호 안에 넣어주고 그 지수가 0부터 그 원래 수의 지수까지 변할 때에 그 값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그걸 다시 곱해준 게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은 그 5의 n승 곱하기 2의 n승 곱하기 5의 n승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그 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는 이제 괄호를 치고서 앞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해서 쭉 가서 2의 n제곱까지 합이 들어있고 곱하기 뒤에는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엔 5의 n제곱이 나온다.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곱한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두 개가 다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등비수열이니까 그 2 빼기 1분의 그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죠. 왜냐면 시작한 곳이 2의 0제곱이니까 0부터 n까지는 n 플러스 1개의 수가 있어요. 그럼 첫 항은 1이었고 그리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라고 쓰면 일단 앞에 걸 구한 거고요. 합을. 다시 또 뒤에 거는 공비가 5였으니까 5 빼기 1 써주고 첫 항은 마찬가지로 1인데 그때 이제 항의 개수가 또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개니까 그때 5의 n 더하기 1승 빼기 1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PN이에요. 그럼 이제 식 정리할게요. 일단 분모는 1이고 4니까 분모가 4분의가 되고요. 그때 2의 n 플러스 1 빼기 1 그리고 5의 n 플러스 1승 빼기 1이라고 나오죠.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이 식을 분모로 보낸 다음에 분자에다가 10의 n승 곱해갖고 이제 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이 식을 전개할 수 있거든요. 전개하면 얘가 4분의 해주고 10의 n 플러스 1승 빼기 5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역수 취한 다음에 이제 대입할게요. 그럼 구하려고 하는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의 n 플러스 1승 빼기 5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 분의 4 곱하기 10의 n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분모랑 분자에서 공비가 제일 큰 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공비가 10, 5, 2, 1이 있어요. 분자도 10이 있고 제일 큰 건 10이죠. 그러니까 10이 들어간 그 지수 한 건 남기고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보니까 이제 분모는 이제 10 곱하기 10의 n제곱인 거니까 얘는 분모에서 10이 남고요. 분자에 4가 남으니까 계산하면 10분의 5라서 5분의 2가 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뭐 그냥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법을 까먹은 거니까 그냥 그것만 이렇게 구하는구나 알면은 그 뒤에 계산은 쉬워요. 등비수열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짜잘한 공식이긴 한데 뭐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라고 하면 되고 또 이게 확통해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서 셀 때 중요한 거는 규칙을 갖고 나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뭐 합을 구하든 뭐 개수를 세든 할 때.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나열해야지 규칙을 가지고서 안 빠뜨리고 전부 다 세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넘어갑시다. 다음 13번. 함수 fx가 이렇게 극한을 포함한 그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분모랑 분자에 있는 공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분모에는 이제 x의 2n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공비가 x의 제곱이 상황이에요. 상수항이라는 거는 공비가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분자에도 보니까 x의 2n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얘도 공비가 x의 제곱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n승이 없으니까 공비가 1인 상수항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만약에 x제곱이 1보다 컸다면은 이제 분모랑 분자에서 공비가 더 큰 것만 남기는 거니까 이제 분모에서는 x의 2n제곱만 남기고 분자에서는 x의 2n 플러스 1승만 남기는 거라서 그래서 fx의 식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분의 x의 2n 플러스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2n승 날려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 답이 x만 남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x제곱과 1이 같았다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fx식은 이제 이때는 누구 하나를 지우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x제곱 1이라는 건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x가 1일 수도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를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안 쓰고 나눠 쓸게요. x가 1이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f1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1을 대입하니까 일단 분모는 그럼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되고요. 2분의 그리고 분자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2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1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x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f-1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대입할게요. 그럼 분모는 먼저 이제 x의 2n승이 있으니까 걔는 짝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1 더하기 1이라서 똑같이 또 2가 나와요. 아까처럼. 그리고 근데 여기 분자에 있는 2n 플러스 1승은 홀수죠. 홀수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얘가 홀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가 남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되고 더하기 a 되고 뒤에 bx에도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빼기 b가 되고요. 빼기 2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입해 보니까 그냥 위에 1 넣었을 때랑 밑에 마이너스 1 넣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다르지 않다, 제곱밖에 없다, 짝수 제곱밖에 없다, 그러면은 굳이 분류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분류를 따로 해줘야 되고, 그럼 계산하니까 이제 2분의 a 빼기 b 빼기 3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x제곱이 1보다 작았다. 근데 당연히 그 뒤에는 0보다 큰 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뭐 쓰나 마나주면 사실 있겠죠. 당연히 0보다 큰 거 같다. 왜냐면 제곱한 건 0보다 큰 거 같으니까 항상. 네 번째 써주고, 근데 뭐 얘는 뭐 쓰나 말하긴 했냐. 어쨌든 그랬을 때에는 이제 다시 그 공비가 제일 큰 거를 볼 거니까 이번에는 x의 제곱이라는 공비로 있을 때 걔가 1보다 작으니까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걔를 무시하고 남은 걸 쓰면 되니까 이때는 fx의 값이 그냥 남아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빼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원리는 공비가 제일 큰 것만 남기고 본다는 거예요. 공비가 지금 x제곱과 1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본 거고, 만약에 뒤에 있는 공비가 또 1이 아니었다면은 그 1이 아닌 다른 공비랑 x제곱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분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는 공비가 있는 항만 남기고 계산한다라는 거였고, 그럼 얘가 연속이래요. 그쵸? 얘가 연속이 아닐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봐야겠죠. 그러면은 x값 중에서 x값 중에서 연속이 아닐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그럼 x가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 때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값들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 간다고 칠게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제 x제곱이 1보다 큰 거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에다가 x1을 대입한 거는 얼마가 나오면 1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 상황이랑 그 두 번째에 있어서는 x가 1일 때 하고 값이 똑같아야 돼요. 2분의 a 더하기 빼기 b 빼기 1. 여기 왼쪽 거는 이제 x가 1로 다가갈 때의 큰 값으로 계산한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x를 1 대입해서 함수값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 둘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걔가 또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x가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x제곱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 네 번째 식에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번째 식에다가 다시 또 1을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 빼기 2가 나오는데 얘도 같아야 해요. 앞에 거랑.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적어놓은 식 자체가 이제 x가 1 근처에서 연속인지 보려고 우극한이랑 1 플러스 1 때랑 1일 때랑 1 마이너스 1 때를 대입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쓰면 이제 마이너스 1 때에도 마찬가지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도 그 연속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걸 해야 될까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미 우리가 a랑 b 두 개 모르는데 식을 두 개 얻었거든요. 그럼 이걸로 a랑 b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알아서 연속이 나오겠죠. 그냥 문제 설계를 했으면은. 그쵸? 그러니까 굳이 그건 안 풀어도 되고, 일단 이것부터 풀게요.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거 두 개 같다고 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가 2 더하기 1이라서 3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3이 나오네. 아, 그러면 해야겠네. 그죠? 왜냐면은 등식이 두 개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니까 똑같은 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에 두 개 같다고 한 거랑 뒤에 두 개 똑같다고 한 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건 일단 식 하나밖에 못 얻어요. 잘 만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죠. 왜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사용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게 해야지 모든 조건을 다 쓰게 될 거니까. 그럼 하나 구했고, 다시 또 이번에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식이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x가 마이너스 1보다 그 작은 데서 왔다고 칠게요. 일단 작은 데서 왔다. 그럼 이때는 제곱한 건 1보다 큰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이 지금 1보다 큰 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선 다시 또 극한으로 갈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극한값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그 작은 데서부터 마이너스로 가까워질 때 fx의 식이
x였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자극한이고요. 함수값은 다시 또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걸 보는 거니까 세 번째 케이스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럼 걔는 2분의 세 번째 케이스에서 답은 2분의 a 빼기 b 빼기 3이었고요. 걔가 다시 또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얘는 해놓고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올 때는 이제 x제곱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 여기 네 번째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a 빼기 b 빼기 2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두 개 똑같다고 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 똑같다고 해서 식을 두 개 얻으면 되는데 이제 앞에 두 개 똑같다고 해서 이제 a 빼기 b 빼기 3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넘겨주면 뺀 게 1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거랑 그냥 뒤에 거랑 앞에 거 같다고 해서 얻은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식이 3개인, 2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식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식을 두 개 얻었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할 수가 있겠죠. 연립합시다.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이제 2a는 4가 나와서 a는 2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b는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 곱하랬으니까 그럼 곱하면 답은 그냥 2가 되겠죠. ab는 2, 5번 이렇게 구했고 이제 처음에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걸 x값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공비가 x가 아니고 x제곱이니까 x제곱이 1보다 크다 작다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x값이 x제곱이 1일 때를 봐야 되는데 x제곱은 1 해놓으면 또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1과 마이너스를 따로 분류해서 네 가지 식을 다 찾아준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조건은 언제나 좌우함이 같다는 거잖아요. 좌극한을 구할 때는 이제 어떤 식에 대입할 건지 우극한은 어떤 식인지를 따로따로 본 다음에 다 같다고 놓고서 a랑 b를 구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4번 수열 n이 있고요. 그때 이제 처음 3개의 항을 주고서 그 다음 것도 이런 식으로 주어진대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대입을 하면서 규칙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an 더하기 3은 5an이라는 식 자체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다음번으로 건너갈 때 5를 곱하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등비가 아닌 이유는 n번째 그 바로 다음 걸 얻을 때 5를 곱하는 게 아니고 그 3번 건너 있는 항을 구할 때 5를 곱한다는 거니까. 네, 나열해 볼게요 한번 그러면. A1은 1이었고 A2는 2였고 A3은 3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A4를 구할 거면은 여기 주어진 그 AN 더하기 3식에다가 N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5A1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거에서 5 곱하니까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A5는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위에 거에서 5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였고요. 그리고 A6은 이제 계산하면은 3 곱하기 5가 되죠. 그리고 규칙을 찾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풀어 쓰는 게 나아요. 다시 그럼 대입하면은 A7은 바로 위에 거에다 5 곱한 거니까 그럼 5의 제곱이 되고요. A8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A9는 3 곱하기 5의 3제곱이 되네. 그러니까 이 수열은 뭐였냐면은 그냥 3으로 난 나머지가 1일 때에는 첫 항이 1인 등비수열이고 3으로 난 나머지가 2일 때에는 첫 항이 2인 등비수열이고 그 3의 배수일 때에는 첫 항이 3인 등비수열이었던 거예요. 공비는 어쨌든 간에 다 5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은 SN이거든요. 그럼 SN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SN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첫 번째부터 3n까지 더할 거니까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게 A에 3n 빼기 2항이 있을 텐데 걔는 첫 항이 1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n번 넘어간 거니까 5에 n 빼기 1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A에 3n-1은 또 첫 항이 2였으니까 그때 또 n-1번 곱해야겠죠 공비를. 2 곱하기 5에 n-1승. 마지막으로 A의 3n은 그러면은 얘는 그 3이었고 첫 항은 거기다가 5에 n-1승 곱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n번 간 건지 알 수 있냐? 얘가 뭐 n-1번인지 n 플러스 1번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확실한 걸 봐요. 맨 뒤에 것들을 보면 얘네가 다 항번호가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항 개수를 총 보면은 그냥 3, 6, 9 해갖고 3n까지 가는 거니까 3의 배수가 n개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갈 때 총 항 개수가 n개인 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n개를 갔을 때 곱해지는 공비의 개수는 n-1개니까 전부 다 지수에 n 빼기 1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고 그럼 마지막에 할 것은 이제 SN인데 SN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에 다 더할 수가 없고요. 이걸 따로 더해야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더할게요. 그럼 공비가 5였으니까 5 빼기 1 써주고서 첫 항 1이었으니까 안 쓰고 거기다가 항이 n개니까 5의 n승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예. 사실 이걸 쓸 거면 사실 그래서 마지막 항 3개를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써본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거 나머지가 2였을 때를 다 더해야겠죠 또. 공비는 그럼 또 5 빼기 1이고요. 근데 첫 항이 2니까 2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공비는 또 5였으니까 5 빼기 1 써주고서 첫 항이 3이니까 3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정리가 돼요. 분모가 전부 4거든요 일단. 그럼 4분의 묶어주고
얘는 전부 다 또 5의 n제곱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5의 n제곱이 1개, 2개, 3개 있는 거니까 다 합치면 6개 있다. 6 곱하기 5의 n제곱 써주고 뒤에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나오죠. 이렇게 정리했고 약분해주면 이제 2분의 3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3이라고 이제 SN식을 구한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원래 있던 문제에다가 대입하면 되고요. 잘 구했네. 그럼 A3 A3에는 안 쓸 줄 알았는데 써있네요. 여기서 문제에서 보니까. 그럼 A3에 방금 적어놓은 거를 다시 여기 분자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국한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2분의 3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3인데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또 분리할게요. 2분의 3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2분의 3으로.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3 곱하기 5의 n-1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5분의 3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보기 좋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공비가 제일 큰 걸 볼 건데 공비가 5인에 1인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인에만 보면 되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답은 5분의 3인 거니까 3 약분되고 답은 5분의 2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등비수랑 공식을 이용해서 그 SN 자체가 이제 5의 n승을 포함한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식을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규칙이 바로 등비수열이 아니고 얘네가 그 등비수열 3개를 한 번에 묶어놓은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얘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헷갈리면은 나열해서 각각의 항이 첫 항이 얼마이고 공비가 얼마인지 따로 계산한 다음에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래도 공비는 다 똑같으니까 첫 항만 잘 계산해주면 되는 거였고 또 이제 이 문제는 또 함정을 안 파놨죠. 마지막 게 그냥 3n까지 가는 거고 그때 개수가 딱 n개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가끔 있어요. 뭐 n 플러스 1개가 나오거나 n-1개가 나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칸까지의 개수가 총 나열해 놓은 게 n개씩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급수로 넘어갔고요. 급수에서 또 연습 문제 중에 실력 문제 풀어볼게요. 11번인데 이제 일단 수열이 두 개 나와 있죠. AN과 BN. 근데 AN은 이제 첫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수라고 했고 공차가 3이래요. 그리고 BN은 뭔지 모르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조건을 읽을게요. 그럼 가조건을 보니까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식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BN을 구하는 힌트가 된 거죠. 왜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일단 뭔지 모르지만 첫 항은 모르지만 등차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강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식정리를 할 때 일단 뭐 세 개를 다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AN 곱하기 BN 플러스 AN 플러스 1 곱하기 BN에다가 로그를 씌운 게 0이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진수가 1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로그 안에다가 1 대입해 0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AN 플러스 1 그리고 BN은 1이었고요. 그럼 BN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BN을 남기고 넘기면은 AN에다가 AN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BN 정보가 없잖아요. 아예. 정보가 없는 거를 그나마 정보가 있는 A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다음 이제 여기 시그마를 보면은 나에서 시그마 안에 BN이 있고요. 그걸 다 더해서 급수를 구한 게 12분의 1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이 일반항을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입하기 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분모에 있는 게 AN과 AN 플러스 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식을 못 세워서 그 둘의 차이가 3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등차 수열은 각 연달아 있는 항 두 개의 차이가 3이라는 뜻이니까. 공차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게 뭔 문제냐면은 그 부분수 분해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A, B분의 1을 분리할 때에는 이게 B 빼기 A분의 1 되고서 괄호 안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나온다. 그럼 이 유형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B 빼기 A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얘가 그냥 그 두 항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어떤 두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때 항상 앞에 빠져나오는 게 두 항의 차라는 거예요. 근데 두 항의 차가 일정하지 않은 그 수들을 더할 때에는 분모수 분해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 문제는 차가 3이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언제나 그 분모가 3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사라지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아까 적어놓은 그 BN의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럼 BN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의 1인데 언제나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는 분리할 수 있어요. A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AN 분의 1로요. 만들어야겠네요. 자, AN 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 분의 1로요. 근데 그 앞에 붙는 것은 이제 두 분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했으면 그 앞에 붙는 게 뭐냐면은 분의 1 해주고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온다는 거죠, 분모에. 그런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연달아 있는 두 항의 차이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3이에요. 그죠? 그럼 정리가 끝난 거죠.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구할 건데 그거는 그냥 위에 구해놓은 식에다가 n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하면서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 넣었을 때는 3분의 1 빠져나오고 일단 그때 a 1분의 1 빼기 a 2분의 1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또 2 넣으니까 더하기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되고 다시 또 3 넣으니까 더하기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인 거예요. 근데 얘가 첫 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니까 an은 증가하는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숫자가 되게 커져요. 갈수록 무한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그 an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 할 건데 그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은 여기 있는 마지막 남는 게 어차피 무한대분 1 나와서 얘가 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거 무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맨 처음에 남는 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지워지는 거 다 지워지고 그럼 맨 첫 번째 a 1분의 1 남았고 맨 뒤에는 0밖에 안 남으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 계산한 게 3a 1분의 1인데 얘가 12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a1은 4였겠지.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부분분수의 그 분해를 할 때 이게 일반항을 모를 때도 쓸 수 있어요. 특히 등차 수열에 연달아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해놓은 게 분모에 있을 때에는 그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분해를 했을 때 앞에 곱해지는 분모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그 일정한 수가 공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뒤에 대입하는, 뒤에 나와 있는 분수 빼준 거는 항상 급수구할 때는 사라지니까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볼 것은 누가 남는지만 보면 되고, 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12번.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상한 식이 나와있죠. 두 함수가 있는데, y는 절대값 sin 파이 x가 있고, 또 y는 절대값 x, n분의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세래요. 세야 돼요, 진짜로. 그려갖고. 그래서 이걸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뭐, 여기 앞에 나온 사인함수 같은 거는 그냥 수학 원때 배웠던 거에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그냥 V자로 나오는 건데, n분의 1이 기울기인 거니까 더 완만하게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개수를 잘 세면 되는 문제예요, 일단. 그럼 일단 규칙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걸 더하라고 한 거고, 이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가 또 보면은 이게 방금 여기 위에 문제에서 했듯이 그냥 두 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거 분의 1이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아까 11번 문제 같이 얘네가 분해가 되었을 때 앞에 있는 공차 빠져나오는데 분모로 그게 일정한 값일 테고 뒤에 있는 거는 사라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그 y는 절대값 sin 파이 x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얘를 주기부터 구해야겠죠. 주기는 이 파이가 원래 주기였는데 거기 x에 계속 파이니까 파이를 분모에 적어서 주기가 2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는 이제 주기가 2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주기가 2니까 얘가 2였고 얘가 4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절대값 씌우라는 건 그러면 여기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리라는 거니까 얘네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때 내신 때 했었으면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운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원래 2였던 게 1로 바뀌죠. 왜냐면 똑같은 모양 반복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만 계속해서 나오는 모양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뭐 주기를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교점을 셀 거예요. 이제 교점을 셀 건데 일단 원래 그래프는 지우고 그러면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그릴게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1이 있고 중간에 3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폴짝폴짝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절대값 sin x의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y 절대값 sin 파이 x를 그린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잘 y는 n분의 절대값 x를 잘 그리면 돼요. 그죠? 근데 일단 n이 뭔지 모르는데 어차피 n은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을 겸 이제 첫 번째로는 a1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a1을 구하려면은 y는 n에 1 대입한 거니까 절대값 x의 그래프하고 지금 그려놓은 사인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근데 사인 그래프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최대값이 1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값 쓰인다고 안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1 그려놓고 그럼 중요한 게 이런 교점 세는 문제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지나가는 점을 잘 찍어줘야 돼요. 이걸 대강 올라가는 모양이다라고 그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어떤 점을 지난 직선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이제 그 1,1을 지나요 얘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y 값이 1일 때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사인 그래프랑 교점 세를 때는. 왜냐면 어차피 사인 함수가 y 값이 1보다 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직선이 뭐 저기 2,2도 지나고 3,3도 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 y 값이 2인 곳 3인 곳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때 교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언제 y값이 1 나오는지를 가지고서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개수 셀 때는. 그래서 일단 그리면은 걔가 1,1을 지나고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다는 거죠, 직선이. 근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정확히 그리려면 이제 여기만 그리면 안 되고 반대편에도 그래프가 있었겠죠. 연장을 해갖고 이렇게 있었고 그럼 그때도 주기는 1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다. 가는 거죠. 그럼 그때 절대값 씌운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또 이제 0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근데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내려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서 교점 세면 되거든요. 교점 세세요. 그럼 1개, 2개, 3개네. 그래서 A1은 3이네. 됐죠?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 이제 A2를 구했고요. 이제 A2. A1은 구했고 A2를 구할 때는 그럼 다시 해야 되는 뭐냐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 바뀌죠. A2를 구할 때는 Y는 2분의 절대값 X를 그리고서 교점을 세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해야지 Y가 1 나오나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X가 2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가 Y가 1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애초에 2,1과 마이너스 2,1을 지났다는 거죠. 그 두 점을 찍어요. 이제 2,1 여기 있고요. 다른 색으로 할까? 녹색으로 할게요. 이제 2,1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1은 여기 있어요. 그럼 거길 지나면서 직선이 2개 나오는 거니까 왼쪽은 올라가는 모양 나오고요. 오른쪽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왼쪽은 내려가는 모양이 나온다. 되죠? 그리고 교점을 세요. 그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나오네. 그래서 A2는 7이에요. 그죠? 그럼 왜 7인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첫 번째 그렸던 거는 여기 빠져나올 때 한 번 만나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 누우면서 여기 중간에 2번씩 만나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V자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모양을 한 번 직선이 걸치게 되면서 이때 양쪽에서 2개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교점의 개수보다 4개가 추가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n이 3일 때를 또 대입하면은 이제 a3을 구할 때는 직선이 y는 3분의 절대값 x니까 이때는 또 지나가는 점이 이제 3,1하고 마이너스 3,1을 지난단 말이에요. 직선이.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또 그리면은 이렇게 더 누워있는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때도 교점 잘 찾아갖고 3,1 지나게 그려서 교점을 잘 세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나오는 교점 개수는 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라는 거예요. 그죠? 잘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너무 눕혀서 그려서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납치해보면 그림 더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잘 그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전략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건. 그래서 그렇게 잘 그려서 셌고 그러니까 11개 나왔다. 아까 말한 게 맞죠? 그러니까 다시 또 추가된 개수가 4개인데 그 이유는 이제 한 번 더 이 V자인 곳을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 번씩 더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둘 다 교점이 2개 더 추가된 거예요. 2개씩. 그래서 이쯤 봤으면 알겠죠. 얘네가 등차수열이라는 걸. 그러니까 AN이라는 건 첫 항이 3이었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얘를 분리해야겠죠. 일단 분분수로.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하려고 하는 식은 일단 an 플러스 1 빼기 an분의 1 앞에 써주고서 바로 안에 써주는 게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근데 앞에 있는 게 등차수열의 차이기 때문에 이건 공차가 나와서 이게 분모가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n에 1부터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계산했을 때 4분의 1 써주고서 이제 나오는 게 일단 앞에 3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빼기 11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빼기 15분의 1 하고 점점 항급이 작아지겠죠 값이.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주고 그냥 지워지는 거 지워주면은 맨 앞에 거만 남겠다. 따라서 답은 그냥 12분의 1이었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으면 또 마찬가지로 그 그래프를 잘 그려갖고 이제 교점 개수를 세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렸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로 확실하게 지나가는 점을 잘 찝어준 다음에 거길 연결해서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그리겠으면 저기 자대고 그려요. 자대고. 어쨌든 그래서 교점 잘 세는 게 전략이니까 이거를 빼먹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좀 크게 그려요. 실제로 풀 때는. 크게 그리면서 연습장을 써도 괜찮고. 그래서 규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세다 보면은. 네. 넘어갈게요. 네,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은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뭐 각항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첫 번째부터 무한히 쭉 더해 나간 그 급수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다음에 또 이상한 조건이 있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an이 0이다. 네. 이런 걸 가지고서 뭐 a, n이 뭔지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거 n 넘길 수도 없어요. 그죠? 무한 들어가니까.
그런 다음에 급수를 구하려는데 얘도 모양이 특이해요. 이렇게. 그럼 이거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얘가 뭐 등차였다면은 뭐 안에 공차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n을 1부터 대입하면서 규칙을 알아내야 돼요. 규칙을. 그래서 더하려고 하는 식 뭔지 보려고 일단 n에 1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a2에서 a1 뺀 거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n에 2 넣으면 뭐가 나와요? 2 넣으니까 이제 2배에 a3 빼기 a2였다 라고 나오고, 더하기 3 넣으니까 3배에 a3 빼기 a2였다 하고 나오고, 쭉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까지 더했다 하면은 n에다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었겠지. 그런데 이걸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개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전개하면은 그럼 a2 빼기 a1 나오고, 더하기 2a3 빼기 2a2니까 앞에 있는 거랑 같이 계산 가능해요. 얘는. 그죠? 더하기 3a3 빼기 3a2니까 다시 또 항문 잘못 적었네요. 여기 세 번째 게 a3, a가 아니고 여기가 a4, a3이었지. 그러니까 여기도 a4, a3 써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럼 다시 또 계산되는 게 여기 앞에 있던 a3과 여기 뒤에 a3이 같이 있으니까 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럼 뭐냐면은 그렇게 쭉 간다고 쳤을 때 계산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a1에 마이너스 보이는 게 하나 나와요. 그리고 a2도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2가 두 개 하나 있으니까 계산하면 빼기 a2가 되는 거죠. 다시 또 a3도 앞에 플러스 2가 계수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해주면은 빼기 a3 나오고, 그렇게 쭉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게 중요한데, 마지막 게 이제 n 마이너스 nan까지 사라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앞에 거로 계산돼 갖고 이게 빼기 an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n 플러스 1은 사라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급수를 한 번에 더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급수를 구하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sn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걔를 극한을 취하는 거니까 이 sn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첫 항부터 n번째까지를 다 더해보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 원래 있던 일반항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그걸 다 나열해서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다시 앞에 있는 이만큼 an까지는 마이너스 부호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시그마 그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n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더하기 n 플러스 1은 그냥 혼자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sn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무한대까지 안 구하고 그냥 n번째까지만 더해본 거예요. 그럼 그러고서 이제 다시 급수로 갈 때는 이걸 극한을 취하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근데 그때 sn을 구하면은 얘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 더하기 na의 n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극한을 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그 첫 번째 거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건데 그거의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무한히 쭉 더해 나가는 그 수열의 합이 1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앞에 있는 시그마가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진 게 그냥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극한으로 계산해요. 뭐냐면은 여기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1도 0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그래서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한 증명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항번호가 n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0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근데 우리는 항번호가 n 플러스 1이어야 되니까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n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에다가 a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도 여전히 0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을 넣든 n 플러스 1을 넣든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할게요. 그러면은 n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인데 리미트에다가. 근데 얘도 0이에요. 근데 다시 또 우리가 후렴하는 급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급수의 합이 1이라는 것 통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항 하나가 0으로 수렴해야 하지만 전체 급수가 수렴할 테니까. 그런데 an이 극값이 0이니까 그 얘기는 an 플러스 1도 극값이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0이었겠지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0이라는 걸 나온 거고요. 그럼 답은 그냥 앞에 있던 마이너스 1만 남는 거니까 얘가 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 일단 뭘 하라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급수를 구할 때 복잡한 식이 있을 때는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까지 대입 못하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그 1부터 n까지만 대입해서 계산을 쭉 나열해서 해보고요. 그때 n에는 그 항번호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라진 짝꿍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A1만 사라진 게 없고 그 두 번째부터는 쭉 사라진 게 나오니까 그때 없애줬을 때 전부 다 개수가 마이너스 1만 나오는구나. 이런 거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n까지만 대입했으니까 이제 an까지 나왔고 마지막에 남는 게 nan 플러스 1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금방 없애주면 안 되고 사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없애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따로 처리해 준 거죠. 왜냐면은 nan이 0이라고 나와 있는 그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서 nan 플러스 1도 0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건 극한값이 0이었고 앞에 것들은 그 급수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등비급수의 한 문제인데 거기서 또 실력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볼게요. 네, 일단 2차 함수가 나와 있죠. 2차 함수. 근데 이거 뭐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보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죠. 3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도. 그러니까 인수분 안 되는 수식이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이 함수 fx의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좌표를 그냥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고 그 알파랑 베타를 공비로 하는 두 개의 등비수열이 있는 거예요. 알파 n제곱분의 1과 베타 n제곱분의 1. 이거 두 개의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죠? 일단 이 문제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기 좀 귀찮으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식변형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건 아까 말했듯이 등비수열 두 개를 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림에서 굳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찍어 놓은 이유는 A의 좌표랑 B의 좌표가 지금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가 둘 다 1보다 커요. 그 얘기는 역수를 취하면은 그 절대값 알파 분의 1과 절대값 베타 분의 1이 나올 텐데 걔네가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리고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게 그 공비 자체가 지금 알파분의 1인데 걔가 그 1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파 n제곱분의 1과 알파 베타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그 등비수열이 전부 다 수렴한다고 준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확인하라고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준 거고요. 그럼 그때 이제 이걸 사실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이거는 등비수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이걸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더하는 거예요. 그럼 공비가 알파분의 1 때에는 1 빼기 알파분의 1 분의 첫 항은 알파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 것도 공비가 베타분의 1인 건데 첫 항도 베타분의 1이니까 1 빼기 베타분의 1 분의 베타분의 1이에요. 뭘 한 거냐면 이게 1 빼기 알분의 A 쓴 거예요. 그때 공비가 알파분의 1, 첫 항도 알파분의 1 해갖고 앞에 게 나온 거예요. 되죠? 그럼 정리를 할 건데 이제 분모랑 분자에 둘 다 분수이기 싫으니까 여기 앞에 거는 분모랑 분자에다가 알파를 곱하고요. 뒤에 거는 베타를 곱할게요. 나오는 게 알파 빼기 1분의 알파 1 더하기 베타 빼기 1분의 1 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건 또 계산할 때 통분해야겠죠. 분모를. 그러니까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나오죠.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근 두 개를 구하기 싫으니까 일단 식정리부터 해보자고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곱해져 있는 거랑 나와 있는 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원래 2차 함수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그리고 알파랑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온다.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가 되고요. 그럼 계산하면 이제 근데 2를 곱해야겠죠. 귀찮으니까. 그럼 일단 여기 정수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됐고 더하기 3 분의 분자는 이제 마이너스 3 빼기 4니까 그러면 답은 7이 나오네요.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 두 개를 더 해놓은 모양이다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식을 보고서. 왜냐면은 아직 급수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건 등비수열이네 하고 잘 안 와닿잖아요. 와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와닿게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수의 n제곱분의 1 자체가 등비수열이다. 그럴 때 급수를 구할 거면은 일단 그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1 빼기 r분의 a를 이용해서 등비수열 합을 금방 구할 수 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첫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17번 볼게요.
17번은 이제 수열 AN이 있는데 그 수열이 이제 복잡한 식을 만족시킨대요. 이렇게 그 수열 각항에다가 4의 n제곱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게 3의 n제곱 빼기 1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급수를 구할 건데 급수엔 또 3의 n 빼기 1제곱분의 AN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단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AN을 구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 AN 일반항을 여기 대입해서 급수를 구할 테니까.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어떻게 AN을 구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그 수학 1 때 배웠던 이런 아이디어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SN에서 SN-를 뺀 게 AN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근데 그때 조건은 N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 나와 있을 때 N번째까지 다 더한 거에서 그 앞에 것까지 더한 거를 뺐을 때 남는 게 마지막에 있던 AN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도 일단 어떤 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합을 가지고서 우리가 AN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에는 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까지 더한 거를 빼준 다음에 남는 게 AN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는 AN만 더한 게 아니고 4의 n제곱 곱해서 더한 거니까 얘가 같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 주어진 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N-1번째까지만 더한 걸 다시 쓰면 돼요. 그래서 위에 식은 그대로 두고서 4의 A1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A2 더하기 4의 3제곱 곱하기 A3 더하기에서 점점점 해갖고 이번에는 4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a의 n-1제곱 a n-1까지 더한 게 3의 n-1제곱 빼기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을 뺄 거예요. 그럼 빼서 남는 게 이제 앞에 건 다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남는 게 이제 다 지워지고 마지막에 있던 n번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 1 때 배웠던 이 공식의 핵심이거든요. 합이 나와 있을 때는 그 하나 덜 더한 걸 빼갖고 마지막 거 남긴다. 그럼 이제 답변에 남는 건 이제 4의 n제곱 곱하기 an이고요. 걔가 이제 우변은 3의 n제곱 빼기 1에서 빼기 3의 n 빼기 1제곱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럼 1 사라지고 이제 얘네도 계산 가능하죠. 왜냐면 앞에 있는 게 그냥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얘네가 계산되거든요. 3의 n제곱 빼기 3의 n 빼기 1제곱이 앞에 3개 있고 뒤에 1개 있는 거니까 빼면 2개 남겠지. 2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 그럼 결국엔 남는 거는 an이라는 게 그 2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3의 n-1제곱이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그 실수하기 쉬운 거 뭐냐면은 이렇게 빼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n 구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성립하고요. n이 1일 때는 그냥 대입해서 알아야 돼요. 원래 식에다가. 그럼 맨 처음 나와 있는 식에다가 n에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4a1만 남을 거고요. 우변은 그때 3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얘가 2가 나오죠. 그럼 a1은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넘기면. 그런데 이 식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구해놓은 식에다가 n에 1을 넣었을 때랑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다가 a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되네. 그죠? 되죠. 나왔네. 그러니까 이 문제 한정으로는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구한 식에다가 1 넣은 게 왼쪽 건 달랐다면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a1은. 그런데 이 문제는 다행히 그 n이 1일 때도 이게 성립하니까 그냥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확인은 꼭 해줘야 되고요. 그럼 다시 급수를 구할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급수식에다가 우리가 구해놓은 일반항을 대입해요. 그럼 n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빼기 1제곱분에 이제 an 방금 구해놓은 걸 대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2 곱하기 4의 n제곱분에 3의 n-1제곱이죠. 그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분자랑 분모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그죠? 그럼 남는 거는 4의 n제곱분의 2인데 이거는 첫 항이 4분의 2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1 빼기 4분의 1 분의 n에 1 넣은 게 첫 항이니까 2분의 1 되고 그럼 계산하면은 4분의 3분의 2분의 1이라서 계산하면 2 약분되니까 또 4분 3분의 2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할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식이에요. n번째까지 합이 나와 있는 문제는 무조건 한 개 덜 쓴 거를 빼고 마지막 남는 것만 계산한다. 그때 중요한 거 실수하기 쉬운 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1을 대입했을 때도 우리가 처음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1 대입한 거랑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식에 1 대입한 게 똑같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계산해야 되고. 네, 넘어갈게요. 네, 18번 문제 볼 건데 좀 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도형 가지고서 등비급수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에서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내신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다 안 읽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말해줄게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일단 여기 그림 먼저 봐요. 그림 먼저. 그럼 이제 어차피 색칠한 거 넓이를 다 더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프랙탈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프랙탈이라고 알아요? 프랙탈? 그게 이제 뭐 눈송이 같은 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눈송이가 있으면 그럼 다시 여기 또 작은 변에다가 원래 여기 모양이랑 닮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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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여기 짧은 변에다가 또 다시 올려놓은 게 똑같은 모양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닮은 비를 이제 닮은 비가 작아지는 모양으로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모양을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형의 길이나 넓이를 더하라는 문제가 항상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봐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일단 첫탕을 구해야 돼요. 첫탕이라는 건 여기 첫 번째 그려져 있는 도형의 실제 넓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여기 원래 첫 번째 것과 똑같은 모양인 게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 삼각형이랑 밖에 있던 게 닮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서 안에 채로 추가된 여기 색칠된 부분은 원래 있던 모양이랑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닮은 비가 곱하기 얼마가 가는지를 구해주면 돼요. 그게 공비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항상 첫항과 공비를 구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때 공비를 구할 때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찾을 건 이거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OA1 길이, OB1 길이가 있죠. 그리고 문제 쭉 읽으니까 뭐가 있나? 길이가 없네. 그럼 읽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OA1 길이가 여기 문제에서 4였다. 그리고 OB1의 길이가 4 루트 3이었다. 이걸 적어주는 거죠. 4 루트 3.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1이거든요. 이거는 1이에요. 그러니까 OB2의 길이는 그냥 문제에서 4라고 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일단 첫항으로 갈게요. 첫항을. 보세요. 그럼 첫항은 모양을 또 잘 봐야 돼요. 그럼 이 모양 어떻게 더할 건지 보니까 일단 이 선을 그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오른쪽 삐져나온 거는 전체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채꼴에서 여기 삐져나온 걸 전체 삼각형에서 부채꼴 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할까? 얘부터 할까요? 얘를 뭐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할게요. 그래서 1번을 봅시다. 1번 넓이를 구할 때는 걔는 이제 각도가 궁금하죠? 각도 알아야겠죠 그럼? 근데 지금 여기서 관찰할 건 이거예요. 4랑 4 루트 3은 익숙한 숫자예요. 왜냐면 1대 루트 3이니까. 그럼 빗변이 이었겠지. 비율이. 그 얘기 뭐냐면은 각도가 60도였다는 거죠. 그래야지 60도일 때 1대 2 루트 3 나오니까. 그러면 또 다시 얘가 지금 그려놓은 보라색 직선이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밑각이 60도였으면은 다른 밑각도 60도가 되겠지. 이등변이니까. 그래놓고 보니까 얘가 60도 두 개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60도였겠지.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각도는 30도가 되고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이제 반지름이 4였고 여기 이 길이도 4가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일단 우리가 1번을 구할 때에는 이런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을 뺄 거예요. 근데 부채꼴 넓이는 일단 그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전체 원의 넓이는 그러면은 16파이였어요. 파이 r 제곱이라서. 근데 그 중에서 중심각이 60도인 거니까 전체 6분의 1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부채꼴 넓이를 거기에서 뺄 거예요. 얼마 뺄 거냐면 그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넓이를 뺄 거예요. 다시 얘가 또 그럼 이렇게 수선 그었을 때 얘가 2고 한 변이 4였고 높이가 2 루트 3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였고 높이가 2 루트 3이었다 해서 곱할 수 있죠. 그럼 다 구한 거죠 1번을. 그래서 앞에 거는 약분해서 3분의 8파이가 되고 뒤에 거도 약분해서 빼기 4 루트 3이다 라고 한 게 첫 번째 구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2번도 구해야죠. 2번을 구할 건데 2번 다시 또 뭘 빼야 되냐면 전체가 이런 삼각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채꼴을 뺄 거예요. 이런 부채꼴을 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채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뺄 건데 그럼 봅시다. 이제 일단 얘는 높이가 4 루트 3이에요. 밑변이죠, 미안해요. 밑변이 4 루트 3이고 그때 높이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구할 때에는 각도가 필요해요. 각도가 30도였다 라고 나와있죠. 구해놨죠. 그러니까 30도일 때 그러면 여긴 또 반지름이니까 얘가 4가 되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1대 2대 루트 3 쓸 수 있으니까 얘가 밑변이 2였고 얘가 4였고 얘가 2 루트 3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넓이를 구할 때는 이제 2가 중요하니까 전체 넓이는 그러면은 4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했고, 뺄 거예요. 거기서 부채꼴을. 부채꼴도 중심각은 30도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할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16파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도라는 것은 그게 12개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360도 분의 30도 하면 얘가 1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뒤에다가. 그러면 계산하면 이제 앞에 건 2 사라지니까 4 루트 3이었고, 거기서 빼기 3분의 4파이였다. 그게 2번 넓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S1이죠. 말하자면 첫 번째 넓이. 그래서 S1은 3분의 8파이에서 3분의 4파이 뺄 거니까 얘가 3분의 4파이가 나오고요. 거기서 빼기, 여기 두 개 사라지네, 빼면은. 그러니까 끝났네. 다 구했네요. 첫 번째 구했고, 그럼 일단 한 단계 한 거예요. 첫 항은 3분의 4파이예요. 3분의 4파이. 그럼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는 공비예요. 근데 공비는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닮은 비로 가야 돼요. 그럼 닮은 비라는 것은 제일 단순한 상황을 보면 돼요. 이거 도형을 다 닮은 비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바깥을 끼고 있는 전체 큰 삼각형이랑,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이 만들어지는 여기 작은 삼각형이랑 이 두 개의 길이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길이 알고 있어 이미. 왜냐면 여기 위에 건 높이가 4 루트 3이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작은 거는 높이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4거든요. 아까 구해놨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길이비를 적어요. 일단 길이비는 4 루트 3대 4예요. 약분하면 그래서 루트 3대 1이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닮은 도형이 이제 길이비가 루트 3대 1이면은 넓이비는 제곱비잖아요. 넓이비는 이제 제곱해서 3대 1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왼쪽 넓이가 3이었다면 오른쪽 1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넘어갈 때 곱해지는 그 넓이 비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비예요. 이렇게 공비를 구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첫 항은 아까 4분의 3파이였는데 거기서 공비가 3분의 1인 거니까 다 더할 때는 이제 1 빼기 3분의 1 분의 3분의 4파이라 하는 거죠. 왜냐면 1 빼기 R분의 A가 등비급수 합이니까. 그럼 계산하면 이제 분모가 3분의 2 되고, 그럼 3 사라지고 2 사라지지 않으니까 답은 2파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고, 이제 처음 풀어봤다면 이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넓이를 구하는 것도 오랜만에 했잖아요, 이런 거. 근데 다 중학교 수학이니까 그냥 단순한 도형들로 부채꼴 아니면 뭐 특수하게 있는 삼각형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넓이를 잘 구하면 되고, 첫 항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할 때는 닮은 비를 볼 건데, 그때는 이 전체 상황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부채꼴을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저기 전체 큰 삼각형에서 높이가 4 루트 3이었는데 작은 애가 4가 되었다. 그러니까 길이 비는 루트 3대 1이었고 넓이 비는 제곱한 거니까 3대 1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공비를 구하는 거예요. 네, 등비급수는 잘할 테고. 네, 그런 문제였고, 이제 일단 1단원 문제를 다 풀었고 다음 시간에 2단원 문제 풀어볼게요.